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굴까요? 자, 빌 게이츠요. 물론 빌 게이츠는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최고 부자죠. 빌 게이츠보다도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약 3배 가까운 부를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세계 최고의 부자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병원과 대학을 세워서 사회에 기부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록펠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록펠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흙수저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때니까 다르죠. 아니라니까. 그때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록펠러의 아버지가 거의 사기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약을 판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약장수를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록펠러 엄마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낳고 아버지는 또 1년에 몇 번 안 들어왔어요, 집에.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복한 생활은 하지 못했겠죠. 그런 록펠러가 성공했을 때는 선생님 볼 때는 3가지의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가지 비결이요. 그 3가지. 첫 번째, 아빠가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 록펠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는 자신의 자긍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습니까? 또 아빠의 사랑도 받죠.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충이 되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새끼들 했어요. 이 아새끼들 뭐 하면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아이들을 대접하진 않고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은 애들이 너무 귀한 대접을 받죠. 그리고 상처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적어도 첫 번째로 채워진 것 같아, 대부분. 그쵸? 자신을 믿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는 거야.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이고 그 비법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비법 하나로 해결된 건 아니겠죠? 또 두 번째 비법이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자라면서 이제 대학을 못 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점원이 됩니다. 회계 장부를 다루는 직원이 되는 거야. 회사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계 장부를 다루는 일을 해요. 두 번째 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록펠러는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부를 쓰는 거였어요. 자, 뭔가 느껴지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록펠러는 나중에 그 대기업을 만들고 나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회계 장부를 썼습니다. 뭐예요? 다이어리가 회계장부입니다. 그 사람은 기업가였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쓴 것이고 우리는 기업가가 아니고 학생 또는 저처럼 강사 또는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학생도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이어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나도 빠질 때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돼. 선생님 그 빠진 날 어떻게 하죠? 날짜 적어놓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써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비추에이션, 습관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습관을 가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쓰는 게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 다이어리에. 빠질 때가 있지만 거의 매일 씁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습관은 첫 번째 습관보다 갖기 힘들 수 있겠죠. 왜? 보니까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 다이어리를 선물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이벤트도 하고 했잖아요. 뭐 장학금 100만 원씩도 주고 했는데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거 쓴다고 뭐가 달라지냐? 근데 달라져요.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된 두 번째 습관, 다이어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그렇죠? 어머니 기도와 다이어리를 매일 썼다면 그럼 제가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록펠러는 들이대 정신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면서, 자, 아인슈타인 정신병자를 뭐라고 했죠?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근데 록펠러는 나아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때 당시는 차가 없을 때니까 정유소, 기름 유출하는 작은 회사를 차립니다. 그때 당시 그 일대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정유소가 있었어요. 록펠러가 하는데 안 풀려, 일이. 잘 안 풀려. 그냥 맨날 적자 투성이에 뭐 이거 이대로 가면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동업했던 친구도 또 안 한대. 막 정말 위기에 몰린 거야. 록펠러가 거기서 다이어리도 쓰고 회계장부도 쓰고 엄마가 사랑해줬지만 그래서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들이대 정신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면 벤더빌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철도 사업을 통해서 부를 일궜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수학일치와 스카이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나티베가 인강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해서 인강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벤더빌트한테 그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벤더빌트도 부자잖아. 이미 부자인데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등유. 왜 등유인지 아시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수송하는 걸 철도를 통해서 한다면 와, 이거 쩔겠다. 돈이 또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록펠러가 일단 나이가 어려. 그리고 파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겠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내가 너 만나줄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삼성전자의 재용이 형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한 거야. 쩔죠, 그쵸? 그래서 그 당일날 록펠러가 멋진 정장을 입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역으로 갑니다. 자, 마차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마차가 고장이 나요. 말의 발굽이 잘못돼가지고, 말발굽이 잘못돼가지고 그 기차를 놓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야. 나티베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한번 만나주세요 했더니 만나주겠대. 만나러 가는데 몇 시까지 오세요 했는데 가다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나.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 견인차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날 약속이 무너졌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록펠러가 자괴감을 가졌겠죠. 난 망했어. 난 되는 게 없어. 난 진짜 재수없는 새끼야. 뭐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하면서 이게 내 잘못이야? 세상은 날 버렸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다음날. 왜요? 신문에 기사가 뜨는데 록펠러가 타기로 했던 그 기차가 탈선을 합니다. 기차가 탈선을 해서 기차 승객 대부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 순간 록펠러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사실은 바뀔 게 하나도 없죠.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근데 록펠러가 그 전까지는 나는 뭘 해도 일이 잘 안 풀려. 이거 봐봐. 봐봐. 난 재수없지. 이러던 록펠러가 그 기사를 본 순간 각성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그 순간부터 선민사상을 갖기 시작해서 자신감에 똘똘 뭉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하루 전만 해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록펠러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겠죠? 달라져요. 그 뒤로 다시 벤더빌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벤더빌트를 만나요.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전국구잖아.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 수학일치인데 선생님 수학일치라는 사이트를 하는데 야 60만 명 듣게 해줘. 했는데 지금 우리 서버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쵸? 록펠러가 와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요. 같은 정유업계 하던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주문량을 소화해냅니다. 그 뒤부터 록펠러를 승승장구하고 그 뒤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기도. 두 번째, 다이어리.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은 전부 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70억 분의 1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했습니다. 한 달 전, 3주 전 제 인강을 모니터했어요. 어떤 배불뚝이 아저씨가 있습니다. 기분 더럽습니다. 다이어리도 쓰고 어머니 사랑도 받았던 제가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별짓 다 해봤어요. 코치를 두고 트레이닝을 받아보고 닭가슴살을 한 달 연속 먹어보기도 하고 계란 노른자 빼고 먹어보고 별짓 샐러드 먹고 해봤습니다. 근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시 요요 현상이 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조금은 찾아낸 것 같아요. 지금은 생체 실험 중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면 얘는 무슨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엄청난 고민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중입니다. 수학적 사고가 뭐죠? What, why, how입니다. 뭐지, 왜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는 거야. 수학의 정의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다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미 수학에서는 그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기후작습법이에요. 그대로 하면 성적 오릅니다.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수학적 사고를 증명해 보이려 하는 겁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등산가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느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을 해보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걸 분석했고 분석해도 안 되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쯤 되면 하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방법이 낙하산을 타고 간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자신의 두 발로 뚜벅뚜벅 올라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산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뚜벅뚜벅 걸어서 정복해 보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오늘도 근성.